마틴 셀리그만의 책 긍정 심리학 중 행복에 관한 부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와 성공을 이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괴롭고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지 답을 찾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을 읽는 밤 선책방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시작할게요. 낙관적인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 현재 98세인 세실리아 수녀는 지금껏 한 번도 병치레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마거리트 수녀는 5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세실리아 수녀는 참으로 행복하다거나 크나큰 기쁨처럼 활기 넘치는 표현들을 사용했다. 반면 마거리트 수녀의 자기소개서에는 긍정 정서가 깃든 단어가 전혀 없다. 활기차게 지낸 수녀 집단은 90%가 85세까지 산 반면 가장 무미건조하게 지낸 수녀 집단 중 85세까지 산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또 활기 넘치게 지낸 수녀들의 54%가 94세까지 살았지만 몸이 건조하게 지낸 수녀들 중 94세까지 산 사람은 11%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행복한 수녀가 장수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켈트너와 하커 교수가 밀스 대학의 1960년도 졸업생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있다. 졸업 앨범에서는 3명을 제외한 모든 여학생들이 웃고 있었고 그중 마음에서 우러난 미소를 띤 사람이 절반 정도였다. 이 여학생들이 27살, 43살, 52살이 될 때마다 이들을 만나 결혼이나 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다. 놀랍게도 졸업사진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웃음을 지었던 여학생들은 대개 30년 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더 잘 유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눈가의 주름이 행복을 예측하는 척도임을 확인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진짜 웃음을 짓는 여성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소개한 2가지 연구는 놀랍게도 한순간에 긍정 정서가 드러나 있는 사진 하나만으로도 장수나 결혼 및 생활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2장 쇼핑보다 봉사가 더 행복한 이유. 지난 3년 동안 나는 긍정 정서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 나의 긍정 정서에 대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즐거운 일보다 친절을 베푸는 행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내 강의 내용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열띤 토론을 거친 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일과 친절한 행동을 한 가지씩 해보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수업 활동은 학생들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다. 그것은 친구와 어울리기, 영화 관람, 따뜻한 초콜릿 먹기 따위의 즐거운 활동을 한 뒤의 느낌에 비해 친절한 행동을 한 뒤의 여운이 더 강렬하다는 사실을 제각각 확인한 결과였다.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남을 도와주면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조카로부터 수학을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조카를 도와준 뒤의 기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놀라워했다. 그날 내내 나는 평소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호의적으로 들어주었고 마음도 넉넉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훨씬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처럼 친절한 행위는 쾌락과는 다른 희열감을 준다. 이런 희열감을 얻기 위해서는 위기에 대처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강점이 필요하다. 기쁨과 같은 순간적인 긍정 정서와 달리 친절은 마음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게 한다. 친절을 베풀 때는 그 일에 푹 빠진 나머지 자아마저 망각한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많이 버는 법을 배우려고 펜실베니아 경영대학원에 지원했지만 결국 쇼핑하면서 돈을 쓸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학생도 있었다. 3장. 대표 강점이 중요한 이유. 개인이 지닌 아주 특별한 강점을 나는 대표 강점이라 부른다. 자신의 약점을 고치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인생 최대의 성공과 더 없는 만족은 개인의 대표 강점을 연마하고 활용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은 의외로 쉽다. 안락한 삶은 샴페인을 마시거나 고급 승용차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누릴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은 다르다. 행복한 삶이란 참된 행복과 큰 만족을 얻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대표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 사랑, 자녀 양육을 비롯한 당신의 삶의 주요 영역마다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내 대표적인 강점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구열인데 이것은 곧 내 삶의 뼈대이기도 하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대표적인 강점을 연마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가장 기쁠 때는 학생들을 잘 가르칠 때다. 이런 날이면 기운이 절로 솟고 행복해진다. 반면 사람들을 조직하는 일은 내게 너무 힘들다. 은사나 내 주위 사람들이 이런 내 약점을 보완해주려 독려하면서 기회를 마련해주는 덕분에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그럭저럭 마치긴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다. 회의를 마치고 나면 기운이 솟기는커녕 맥이 탁 풀린다. 이처럼 내 약점을 보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강의를 할 때만큼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회의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에도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다. 행복한 삶이 안락한 삶 이상의 것이듯이 의미 있는 삶은 행복한 삶 이상의 것이다. 4장. 행복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이유.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반면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행복한 사람은 실제 일어났던 일보다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일은 되게 많이 잊어버린다. 반면에 우울한 사람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정확하게 기억한다. 말하자면 행복한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성공하면 자신이 그 성공을 이룩해냈고 그 성공은 영원할 것이며 자신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실패를 금방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울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행복한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특징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지난날의 긍정 경험들을 굳게 믿는 반면 우울한 사람은 회의적으로 받아들인다.
어쩌면 긍정정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부정정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자극하는 뇌의 부위가 다르고 분비되는 신경화학 물질이 다를지도 모른다. 따라서 자신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적합한 장소를 골라 그에 걸맞는 정서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과제들, 예컨대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 준비, 소득세 신고, 직원 해고, 진학할 대학 결정 등은 비 오는 날 차분한 색상의 조용한 방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일을 할 때는 긴장감이나 슬픔 또는 우울함이 일을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리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관대함, 참을성 등을 필요로 하는 일, 배우자 결정, 취미활동이나 친선 경기, 글쓰기 등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감미로운 노래를 틀어놓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 5장 쾌락의 늪.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는 쾌락이다. 자신도 모르는 순간 이 쾌락에 빨려들면 그때부터 아주 당연한 것처럼 적응해 간다. 부를 축적하고 크게 성공하면 기대치는 그만큼 올라간다. 지금까지의 성공과 재산에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큰 성공을 이룬 뒤에는 또다시 더더욱 큰 것을 바라게 되는 식으로 끝없이 되풀이된다. 만일 이런 쾌락의 늪이 없다면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일수록 더 많이 행복한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행복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와 성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지난 50년 동안 실질 소득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생활 만족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당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 그 자체보다 돈이 당신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물질 만능주의는 도리어 행복을 저해한다. 돈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은 실질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소득은 물론 삶 전체에 대해 늘 부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선 자신의 부족한 면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찾고 이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강점을 통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주로 생각되고 연구되었었던 심리학들 사이에서 긍정심리학은 치료를 넘어 그 이상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타인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토닥여 주는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 잘 자요.